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2일 화요일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복합 쇼핑몰 유치가 대통령 선거 이후 현실화되는 모양새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공약 실천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도 시민 여론을 수렴해 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면서 의료체계를 일상으로 되돌리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광역단체장 예비후보들이 오늘부터 공천관리위원회 면접에 참여하는 등 정당 후보 공천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검찰개혁안 마련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지역 국회의원들이 신중론을 피력하면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광주 복합 쇼핑몰 유치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쇼핑몰 유치 공약과 관련해 적극 나서고 있고 대형 유통업체들의 문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다만 광주시는 시민의 여론을 수렴해 쇼핑몰 유치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 복합 쇼핑몰 유치 공약 발표는 광주 민심을 들썩이게 했습니다. 어디를 가도 많습니다. 이런 복합 쇼핑몰이. 부산에 가보세요. 대전에 가보시고 대구를 가보십시오. 왜 광주만 없습니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꾸려지고 시도지사 간담회를 통해 쇼핑몰 공약은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쇼핑몰은 국정과제에 들어가게 되고 이제 국정과제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더 힘을 받지 않을까. 광주시는 부지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쇼핑몰 유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부지를 감안하면 외국계 창고형 할인 매장보다는 여가와 레저를 즐길 수 있는 복합 쇼핑몰 유형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신세계와 롯데 등 대형 유통업체들의 관련 문의가 잇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쇼핑몰 유치 최대 관건은 시민 여론입니다. 다른 대도시처럼 복합 쇼핑몰이 들어설 때가 됐다는 의견이 많아진 가운데 광주 지역 시민단체와 소상공인들은 쇼핑몰 유치에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쇼핑몰이 들어서면 골목 상권이 쇠퇴하고 덩달아 지역 경제도 큰 타격을 입는다는 겁니다. 소상공인들 살리려고 생각하면 무슨 방안이 있는지를 정말 심사숙고해서 한 다음에 복합 쇼핑몰 이전 부지가 광주 외곽 지역으로 들어설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개발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쇼핑몰 이전 절차에 대한 규제 완화와 사회 기반 시설 구축 등 행정적 지원을 인수위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윤석열 차기 대통령 당선인의 1차 내각에 호남 인사가 없는 데 대해 예비후보들이 잇따라 균형 인사를 촉구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윤 당선인이 호남을 고립의 길로 몰아가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2차 내각 인선을 호남 지역민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정현 국민의힘 전남지사 예비후보도 내각 인선에 특정 지역이 쏟아지는 것은 능력이나 실력으로 볼 수 없다며 호남을 비롯한 지역 안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영산강과 황룡강, 광주천을 중심으로 친환경 생태물길을 조성해 광주 관광 천만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안전과 환경, 생태가 도시 경쟁력을 판단하는 최우선 기준이 됐다며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계를 복원하는 등 광주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온 건조한 날씨 속 대기는 점차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광주를 비롯해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고요. 산림청에서 제공한 산불 위험 등급 보시면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의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관심 단계를 보이겠는데요. 산림이 인접한 지역에서는 쓰레기나 논밭을 태우는 행위는 삼가야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오늘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현재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고요. 오늘 먼지 걱정도 없습니다. 다만 출근길 무렵까지는 짙은 안개가 낄 것으로 예상돼서 교통안전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온은 계절을 훌쩍 앞서가고 있습니다. 아침 기온 15도 안팎으로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 무려 28도 안팎까지 치솟으면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평년 기온을 8, 9도가량 웃돌겠습니다. 특히 한낮에는 초여름에 보일 법한 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 전남의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의료체계를 서서히 일상으로 되돌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고위험군 관리나 재유행 차단을 어떻게 할지는 여전히 고민거리입니다. 보도에 이다현 기자입니다. 선별진료소가 있던 자리가 텅 비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무료로 시행해오던 신속 항원 검사가 지난 주말을 끝으로 중단됐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꺾이자 방역당국은 신속 항원 검사를 안 하는 대신 검사 업무를 하던 의료진들을 재택치료 등 다른 분야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재택치료 하시는 분들 전화 상담도 많이 해드리고 고위험군자들은 물품도 나눠드려야 되거든요. 그분도 물품도 나눠드리고 해서 그쪽으로 많이 이제 배치가 돼서 저희 훨씬 편하게 됐어요. 광주 전남 코로나19 신규 확진 추이가 꾸준히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달 전 보건소 모습과 비교해봐도 PCR 검사자 수는 확연히 줄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3월 셋째 주부터 광주 지역 주간 확진자 수는 매주 단계적으로 감소해왔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광주 전남 1일 확진자 수만 놓고 봐도 하향 곡선이 뚜렷합니다. 이런 추세에 맞춰 방역당국은 의료체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무증상 환자와 경증 환자가 격리돼 치료를 받는 생활치료센터는 가동률이 18% 안팎으로 떨어진 만큼 점차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최고 등급인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에 중점이 맞춰졌던 의료체계는 서서히 일상 상태로 돌아갈 전망이지만 위중증 환자가 꾸준히 나오고 있고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도 있다는 점은 여전히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특히 광주에선 전체 확진자 가운데 60대 이상 확진자의 비중이 15%대에서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고령의 기저질 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끊이질 않는 게 주된 원인입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자분들의 집단 감염이 원인이 있고 위중증률과 사망률 증가로 이어져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일상 회복으로 가는 길목에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규모를 어떻게 줄일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광주 전남 환경단체가 영광 한빛 원자력 발전에 설치된 수소 제거기를 즉각 철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빛 핵발전소 대응 호남권 공동행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수소 폭발을 막기 위해 한빛원전에 설치한 피동형 수소 제거 장치의 성능을 시험한 결과 불티가 날리고 화염이 발생하는 등 오히려 문제가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능이 미달하는 장치들을 즉각 철거하고 안전성이 증명된 수소 제거기를 다시 설치하기 전까지는 원전 가동을 멈추라고 주장했습니다. 보성경찰서가 후배를 차에 태워 가둔 뒤 1시간가량 주행한 혐의로 10대 5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19살 A군 등 5명은 지난 10일 오후 5시쯤 고흥군 고흥읍의 버스터미널 인근에서 16살 B군을 미리 준비한 차량에 태워 보성 벌교읍까지 주행하면서 1시간가량 내리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다른 친구와 통화할 당시 후배인 B군이 끼어들어 말을 함부로 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약직 공무원의 집을 지역 상징색으로 칠하라고 요구해 고소를 당한 유두석 장성 군수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장성경찰서에 따르면 유 군수는 지난 2020년 군청 계약직 직원 A씨의 집 지붕과 처마를 노란색으로 바꾸라고 강요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고소됐습니다. 경찰은 유 군수의 행동이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씨의 진정을 접수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의 자택 색상을 변경하라고 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보고 원상 회복 또는 피해 보상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안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연일 뜨겁습니다. 검찰 수뇌부까지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나섰는데요. 검찰의 수사권 박탈에 대해 신중론에 무게를 두고 있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입니다. 국민의힘에 이어 검찰도 집단으로 반기를 들고 나섰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검찰 정상화와 사법정의를 위한 것이라며 강행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과도한 검찰의 권한, 그것이 기득권을 낳았고 특권을 낳았기 때문에 그 특권을 해체하고 정상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검찰 개혁의 목표라는 점을. 이런 가운데 검사장 출신의 지역 국회의원들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최근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주철현 의원과 김혜재 의원이 검수완박 방침에 반대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며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주 의원과 김 의원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면밀하게 검토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였다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정권 교체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니라며 신중론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한편 역시 검사장을 지낸 순천의 소병철 의원은 검수완박 방침에 대해 개별적인 의견을 낼 사안은 아니라며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반면 비검찰 출신인 서동용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거부권을 행사할 우려가 있는 만큼 4월 안에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뒤 부족한 부분은 추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속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정권 말 추진되는 검찰 개혁안을 두고 법률가 출신의 지역 국회의원들이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오늘 다시 의원총회를 열고 수사권 분리 법안에 대한 당론 채택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주와 전남 광역단체장에 도전한 예비후보들이 오늘 면접 절차를 진행합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광주와 전남을 비롯해 광역단체장에 나선 8개 지역 후보자에 대한 면접을 실시합니다. 광주시장에는 이용섭, 강기정, 정준호, 김혜경 등 4명이 등록했고 전남지사에는 김영록 현 지사만 등록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5일에서 18일쯤 컷오프 등을 통해 경선 후보자를 확정한 뒤 이달 하순 최종 공천자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전남도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가 후보자 적격 여부 심사에 돌입하면서 인적 쇄신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양복 비용 대납 의혹을 비롯해 배우자의 선거법 위반, 특혜성 공사, 공무원 갑질, 가족과 측근의 정치자금법 위반, 직원 채용 문제 등을 이유로 현직 시장 군수 6명이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 공관위원회는 현직 국회의원 5명을 포함해 모두 1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 전남 각 선거구별로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전현직 구청장이 4년 만에 다시 맞붙고 복당 인사와 정통 관료, 국민의힘 후보가 격돌하는 광주 동구청장 선거구입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호남 정치 1번지로 불렸지만 인구가 10만 명에 불과해 타 자치구에 비해서 세가 왜소한 광주 동구. 행정구역 개편과 함께 재개발, 재건축 수요가 많은 도시의 특성상 구도심 활성화가 주요 현안으로 꼽히고 있는데 전현직 구청장이 다시 한번 맞대결을 펼칩니다. 임태견 총장은 다양한 행정과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동구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도시, 주민이 행복한 꿈의 도시로 만들겠다며 재선 도전으로 동구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구 10만 회복, 역대 최대 예산 확보, 정부 지자체 평가 전국 1위, 3년 연속 청렴도 광주 최고 등급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골목 경제, 민생 경제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환 전 동구청장은 안전과 경제적, 정신적 풍요로움을 갖춰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며 지난 4년간 멈춰있는 동구를 다시 뛰게 하겠다며 표밭을 누비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멈춰 있었고 학동 참사의 아픔만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동구를 가장 편리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풍요로운 동구로 만들겠습니다.
강신기 예비후보는 20만 동구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민주당과 동구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며 입신만이 아닌 지방과 중앙행정을 두루 경험한 행정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정치와 경제, 문화와 역사의 중심됐던 우리 동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광주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동구 인구 10만 시대를 넘어 20만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오랜 의정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운 진성기 예비후보는 현장에서 답을 찾는 강한 추진력과 리더십으로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동구를 만들겠다며 바닥 민심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국정 경험과 지방자치 경험이 풍부한 진성기가 이 낙후돼 있는 동구를 위해서 확실히 만들어낼 자신이 있습니다. 동구주민 진성기를 선택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양혜령 예비후보는 이번 지방선거야말로 동구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윤석열 차기 정부에서 예산 폭탄을 꼭 해내겠다며 광주의 첫 여성구청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저의 인연은 우리 동구민을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유양혜령입니다. 예산 폭탄 제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전현직 구청장의 4년 만의 리턴 매치, 정통 관료와 복당 인사의 공천 경쟁과 함께 지난 대선 호남에서 두 자릿수 득표율로 자신감을 키운 국민의힘 후보가 나서면서 광주 동구청장 선거는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네, 이번에는 광주 동구청장 선거구에 나온 예비 후보들에게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되는 경쟁력을 물어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20여 년 전 동구의 기초의원으로 시작하여 광역시의원, 국회의원 보좌관 그리고 구청장에 이르기까지 25년 동안 동구에서 활동해온 자치행정 전문가입니다. 따라서 누구보다도 동구를 잘 이해하고 동구가 나아갈 방향을 잘 알고 있는 정책 전문가입니다. 특히 의정활동 경험과 구청장 4년의 행정 경험을 한 후보는 유일하게 저 임택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광주 동구를 광주의 중심으로 바꿔나가겠습니다. 구청장은 선거를 하기 때문에 정치인입니다. 그러나 업무는 법과 기준에 따른 공정한 행정적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행정에 너무 깊숙이 개입하면 결국은 사회적 약자가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공직자로 행정가로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공정한 시각이 몸에 배어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2년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서 근무하면서 두터운 중앙 인맥을 쌓았기 때문에 자치단체 장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광주 중심했던 동구가 변방으로 밀려나는 것을 보면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북적이는 동구를 만들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된 행정가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북적이는 동구를 새로이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동구청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많습니다. 광주시와 서울에서 돈을 끌어와야 합니다. 중앙부처와 광주시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그 속을 잘 아는 사람, 저 강신기는 준비된 행정가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어려서 여기 산수동에서 자취생활하면서 전남공고를 다녔고 조선대학교를 다녔습니다. 20여 년 동안 광주를 동구를 구석구석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제가 신문매달, 짜장면 매달을 하면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추진력과 일 잘하기로 소문나있습니다. 시의 재선 의원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국정 경험을 더해서 반드시 동구를 확실히 변화시키고 우뚝 선 동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동구 구민의 삶을 결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지역 균형 발전 의지를 실현시킬 심부름꾼 유양혜령 예산 폭탄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씩 완화하면서 광주 지역 소매 유통업체의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 상공회의소는 59개 소매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2분기 경기 전망 지수가 116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분기보다 15포인트 높아지고 2분기 연속 기준치인 100을 웃도는 수치로 소비 심리 회복세가 반영될 것으로 풀이됩니다.
코로나 이후 6분기 연속 기준치를 밑돌았던 경기전망지수는 지난해 2, 3분기 잠깐 반등했다가 오미크론 대유행 여파로 지난해 4분기에 다시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전라남도가 도내 5.18 사적지에서 전문 역사 해설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전라남도는 이를 위해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높은 목포와 영암, 무안 등 8개 시군 25곳을 5.18 사적지로 정비했고 지난해에는 18명의 해설사를 양성했습니다. 오는 18일부터 운영되는 5.18 역사 해설 프로그램은 답사 일주일 전까지 해당 시군에 신청하면 해설사와 함께하는 일정과 코스를 정할 수 있습니다. 고온 건조한 날씨 속 대기는 점차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특보 상황 먼저 보시면 광주와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고요. 산림청에서 제공한 산불 위험 등급 보시더라도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의 단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관심 단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산행이나 캠핑 시에도 불씨 관리는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하늘 자체는 맑게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먼지 걱정도 없겠는데요. 출근길 무렵까지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교통안전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온은 계절을 훨씬 앞서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침 기온 15도 안팎으로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 28도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평년 기온을 8, 9도가량 웃도는 수준입니다. 특히 한낮에는 이렇게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니까요.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16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전남 곳곳에서도 낮 기온이 높게 오르겠습니다. 담양의 낮 기온 28도, 화순의 낮 기온은 29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무안의 낮 기온 22도 예상되고요. 완도에서는 낮 기온 23도 안팎 예상됩니다. 곡성과 구례에서도 한낮 기온 29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일교차는 16도가량으로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봄비가 내리면서 높게 올랐던 낮 기온이 내림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